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어디를 펴보냐면 159페이지. 아니다. 잠깐만요. 152페이지. 부동산 감정평가. 자, 감정평가는 이제 부동산이란 물건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걸 이제 감정평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의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감정평가는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동일한 하나의 물건에 둘 이상의 권리 이익이 존재할 수 있고 각각의 권리 이익별로 개별적인 값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상가라는 건물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이 상가라는 건물의 소유권이 주어질 텐데 이 상가는 처분할 수도 있고 우리 흔히 말하는 임대, 세를 내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의 물건에 둘 이상의 권리이익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처분한다면 3억 원이라는 가격을 받고 처분할 수 있다. 가격을 가액이라고 해요. 다음, 세를 내준다면 월임대료 150만 원이라는 임료라고도 합니다. 를 받고 세를 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의 물건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권리이익이 존재할 수 있고 각각의 권리이익별로 서로 개별적인 값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가격 3억 원은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교환의 대가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교환의 대가라는 것은 이 상가란 물건의 소유권과 화폐가 체인지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3억 원이라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교환의 대가라는 말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 어떤 사람이 상가를 빌려 쓴다면 상가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는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로 월세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평가는 크게 교환에 대한 대가인 뭐와? 격과 사용 수익을 줄여서 용익이라고 그래요. 용익에 대한 대가인 뭐다? 임대료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감정평가는 시험 문제 이제 6문제 플러스 이제 지문 한두 개 정도가 다른 부분하고 이렇게 묶여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볼 텐데 먼저 이제 152페이지 보니까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가치와 가격. 그래서 우리 요약집 160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160페이지. 떠들면 경찰 불러. 떠들면. 좀 사무실에 경찰 와 있는 거 모르세요? 저기요. 경찰 와 있다니까 사무실에. 자, 일단 요약집 160페이지 보면 이렇게 표를 보니까요. 가치와 가격이 나왔어요. 가치, 가격. 자, 그러면 볼까요? 가치를 이제 흔히 밸류라고 이야기해요. 밸류. 가격은 이제 프라이스. 밸류와 프라이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제 이 주택이요. 거래가 됐는데, 언제 거래가 됐냐면, 8월 15일 날. 지금 8월 15일 넘었죠? 그죠? 8월 15일 날 거래가 됐는데, 매매 가격이 3억 원에 거래가 됐대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등기부를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돌이한테서 을돌이한테로 됐는데 지금 매매가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억. 이 3억이 바로 뭐냐면 가격이에요, 가격. 그럼 가격은 실제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져 버린 값을 말해요. 그러면 특정 시점에 이 3억 원이라는 거래된 가격은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한 개 값만 존재하겠죠? 이미 거래가 이루어져 버렸지요. 그러니까 현재 과거에 거래가 이루어진 버린 값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디? 지금 현재 이 등기부를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8월 15일 날 이 주택의 거래 가격은 3억 원이죠. 주관적, 객관적, 추상적, 구체적. 딱 드러나 있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구체적인 값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가격이에요. 다음. 가치를 볼 텐데 가격은 3억이에요, 3억. 근데 매매가는 분명히 지금 3억인데 경매에 들어갔대. 그래가지고 감정가를 보니까 3억 2천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뭐 공시지가, 기준시가 이런 것은 2억 8천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보니 분명히 거래된 가격은 3억인데 어떤 주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값은 여러 개의 값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바로 가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치는 특정 시점에 하나가 있다, 여러 개가 있다. 여러 개 있다. 다음, 가격은 그냥 수요 공급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져 버린 값이니까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고 이미 거래가 이루어져 버린 과거의 값이지만 가치란 것은 부동산으로부터 장래, 미래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 시점에서 값어치로 한번 따져보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가치는 현재값, 미래값. 현재 시점에서 알아보려고 하는 현재값이고 또 가격은 명확하게 3억 원이라는 값이 나왔지만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알아보려고 한다. 애매모호해요. 구체적이고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값이죠. 그리고 가격은 객관적이지만 가치는 어떤 상황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관적인 값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단 이 노란색 가지고 서로 바꿔서 오답을 주는 게 일반적이고 이거 외에도 몇 가지 표현이 있긴 있습니다. 가치를 화폐로 나타내는 값이 가격이다. 예. 가치가 커지면 가격이 또 커지고 가치가 작아지면 가격이 또 작아진다. 이런 표현이 있긴 하지만 다음 중 틀린 거 고르셔. 그러면 답은 이 노란색이 나온다는 거. 플러스. 우리 또 수도 없이 해봤어요. 단기, 장기 아시죠? 단기, 장기. 균형, 불균형 잘 나오거든요. 단기, 균형, 불균형, 장기, 균형. 자, 우리 부동산에서는 단기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틀어진다 하더라도 바르게 잡을 수가 없어요. 왜? 부동산은 시간이 걸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가치가 한 3억 정도 되는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택 가격은 4억이야. 더 클 수 있죠. 알고 봤더니 이 지역의 주택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거야. 그래서 적당한 가격은 3억인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값은 4억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주택 공급을 충분하게 많이 공급을 시켜주면 일치될 수도 있겠죠. 근데 주택 공급에는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단기에 무슨 문제가 터진다 하더라도 빨리 조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단기 불균형, 괴리, 왜곡. 시간이 어느 정도 충분하게 지나야지 가능하다 해서 단기 불균형, 장기 균형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일단 요게 핵심. 노란색 가지고 바꿔서 낸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어디 문제 2개 풀어볼까요? 3개 풀어봐야 되겠다. 자, 어디 1번부터 풀어볼게요. 가치와 가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유무형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것이다. 맞습니까? 그리고 환원이란 용어는 그냥 현재 시점에서 값을 알아본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 이제 기억은 안 나시겠는데 우리 투자 이론에서도 환원이란 말이 있었어요. 어디 우리가 배우는 투자 이론은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의 값이 얼마인지 따져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환원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바라보고자 하는 시점을 끌어당긴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환원은 현재의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1번 맞고 2번. 가격 프라이스는 오른쪽 왼쪽. 칠판 오른쪽 왼쪽. 오른쪽 프라이스.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지불해버린 금액이다. 어때요? 맞죠? 과거의 값이니까. 3번. 부동산 가격은 평가 목적에 따라서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가치는 지불된 금액으로 일정 시점에 하나만 존재한다. 이런 바뀌었네? 틀렸죠? 3번이 틀렸어요. 4번.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 개념이고 가격은 시장 가치를 통해서 화폐로 구현된 객관적인 개념이다. 맞죠? 5번.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한다. 역시 맞습니다. 몇 번 틀렸다? 3번이 틀렸다. 예. 다음 2번. 부동산 가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게 설명된 것은 자, 가격과 가치, 기억.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 값이 아니고 과거의 값이죠. 그렇죠. 니은.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언제 값이에요? 현재 값이다. 기억 니은 틀렸어요. 디귿. 가치란 주관적인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각 주체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리을. 주어진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여러 가지겠죠. 다양하겠죠. 가치 맞고. 미음.
수요 공급의 변동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가치 가격은 일치, 장기적으로 가격은 가치로부터 둘이 바뀌었습니까? 단기, 장기 바뀌었습니다. 답은 디귿, 리을 두 개. 예, 통상 이제 1번, 2번이 나오고요. 이제 3번,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크게 잘 뜨는 건 아닌데, 일단 4번을 먼저 볼게요. 4번을.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통상적인 보통의 일반적인 시장에서 급매 이런 거 말고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후에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고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에 성립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액을 말한다. 일단 답은 시장 가치인데요. 근데 이게 좀 잘못되어 있어요. 이 성립될 가장 높은 가액이라 하면 안 되고요.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가액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높은 자를 빼버리세요. 우리 작년 시험 같은 경우도 시장 가치의 조건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거래될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거래될 수 있는 최고가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줘요. 틀렸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는 그냥 성립될 수 있는 거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값이다라고 거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값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냥. 아무튼 자 무슨 가치다? 시장 가치다. 그리고 이제 3번 문제는 참고로 좀 봐야 되겠어요. 3번 문제. 이제 시장 가치가 시험에 준대. 가끔 다른 용어도 나와서 그냥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일단 1번. 사용 가치는요. 2번 볼까요? 사용 가치란 대상 부동산이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가치. 그게 사용 가치예요. 근데 1번 보니까 교환 가치는 시장 가치예요. 그러니까 1번 사용 가치가 교환 가치가 아니고 교환 가치는 누구랑 시장 가치가 교환 가치랑 유사한 개념.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3번 보니까 교환 가치란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3번은 교환 가치고 또 뭐라고도 불러도 괜찮냐면 시장 가치라고 불러도 돼요. 1번만 틀렸고요. 4번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갖는 주관적인 가치 개념. 맞겠죠? 우리 똑같은 부동산이지만 투자자마다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투자자마다 위험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할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자마다 서로 다른 가치로 분석할 수도 있고요. 5번 장부 가치란 것은 이제 이런 거 오늘 뒤에서도 배우는데 내가 이제 그 회사예요. 근데 100억짜리 건물 샀어요. 근데 5년 지난 거야. 그러면 새 건물은 100억짜리 가치가 5년 지났으면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을 시켜서 남은 가치를 장부가치라고 합니다. 참고로. 네, 됐고. 아무튼 1번이 틀렸다. 그렇게. 다음 7번 좀 볼게요. 우리 지금 감정평가하고 있죠? 부동산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게 감정평가인데 이 둘 중에 가격은 이미 드러나 있었죠? 등기부상에. 이걸 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드러나 있는데 왜 구합니까? 애매모호하고 잘 모르니까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가격이 아니고 뭐냐면 가치예요, 가치. 근데 이 가치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가액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냐면 방금 우리가 1번이나 2번처럼 한 문제 내에 가치와 가격이 동시에 등장을 하면 방금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렇게. 근데 용어가 따로 가격이라고 나오든 가치라고 나오든 용어가 같이 섞여 나오지 않고 따로 나오면 가격이라고 표현해도 가치라고 표현해도 전부 다 무슨 개념이다? 가치 개념이다. 이렇게. 그럼 다시 5번 문제를 보니까 부동산 가격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 지금 오타가 났어요. 가격 옆에 프라이스라고 쓰는 게 아니고요. 밸류라고 나오는 거예요. 밸류. 예, 밸류. 실제 시험도 있잖아요. 그 13회 때인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지금 이 문제는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글로는 가격이라고 썼지만 이거는 프라이스 개념이 아니고 뭔 개념이냐면 밸류 개념이에요. 이건 오타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쳐놓으세요. 예. 프라이스가 아니고 뭐다? 밸류. 이렇게. 자, 1번. 부동산의 가격은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익에 대한 대가인 임료로 구성된다. 맞죠?
2번, 부동산의 가격은 소유권, 임차권 등의 권리에 대한 대가 또는 경제적 이익에 따른 대가다. 3번, 부동산의 내용 연수는 장기인 편임으로 문장 끊어봐. 토지는 영원히 존재하고 건물은 반영구적으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게 3번은 부동산학 총론에서 부동산은 수명이 오랫동안 버틸 수 있으니까 투자하든 관리하든 뭐라든 장기적 배려가 요구된다.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도 역시 장기적 배려의 형성이 된다. 맞아요. 다음 4번, 부동산 가격은 거래 당사자의 개인적인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 쉽다. 당연하죠. 그죠? 5번, 수요가 감소했을 때 부동산의 가격은 즉각 하락하는 하방 경직성 수독. 하가 뭐냐면요, 아래 하자야. 방은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공부할 때 상하는 가격이 변화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의 양이 변하고. 그러면 하방이란 것은 가격이 하락하는 방향이래. 자, 근데 하방 경직성은, 자, 어디 볼래요? 빵이라든지 뭐 이렇게 식품, 뭐 두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존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뭐 수명이 오래 못 가죠.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면 안 팔리면 안 되니까 즉각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겠죠. 막 1+1 이렇게. 근데 부동산은, 주택은, 토지는 영원히 존재해. 주택은 반영구적으로 존재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요가 줄어든다 해서 가격이 바로 그 자리에서 50% 하락하는 게 아니고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연착륙 하는 것이지 곧장 수직 하락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방 신축이 아니고 경직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방 경직성이 되려면 가격이 즉각 하락하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즉각 하락하지 않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5번이 틀렸는데 이건 이제 시험에 딱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 용어가. 하방 신축적, 경직적 잘 떨어지지 않는다. 오케이. 답 5번 틀렸다. 자, 이제 넘기셔가지고 이제 163페이지를 좀 볼 거예요. 163페이지. 이제 시험은 일단 163페이지 펴보세요. 162, 3 두 개 다 볼 거니까 일단 162페이지 잠깐만 먼저 가보자. 그러면 가격, 저희 중간에 보니까 4번에 가격의 발생 요인 보이십니까? 네. 가격 발생 요인 보이죠? 그러면 가격 발생 요인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잠깐, 가격 발생 요인은 도대체 이 물건, 주택이라는 이 물건은 가격이 공짜가 아니고 가격이라는 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 물건은 가격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알아보는 건데, 자, 가격 발생 요인으로는 주택은 인간에게 효용, 행복, 유용성, 만족을 주니까 사람이 돈 주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발생한다. 주택은 나름대로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사람들이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고, 유효수요가 제일 중요하죠. 일단 놔두고. 이전성. 주택이란 제한은 소유권 변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소유권 변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가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다음 유효수요. 어떤 주택이란 물건이 인간에게 효용도 주고 희소성도 있어. 그럼 사람들이 서로 가지려고 경쟁을 하겠죠. 그러면 누가 차지할 수 있냐면 최고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차지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유효수요인데, 자, 일단 설명은 됐고요. 시험은 무조건 양가로 2번, 3번 둘 중에 하나만에서만 나와요. 첫 번째 시험 문제. 가격 발생 요인 중에 유효수요는 구매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OX. 틀렸죠? 네. 이것은 이 감정평가에서만 방금 이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저 앞에 수요 공급에서도 역시 똑같은 지문이 나오고. 두 번째. 자, 우리가 숨 쉴 때 공기를 마시죠. 이 공기는 인간에게 큰 효용을 줘야 안 줘요? 공기는 효용이 있죠. 가격 발생 요인 중에 효용이 있어요. 근데 공기는 가격이 싸다 비싸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가격이 없어. 왜냐? 공기는 효용은 있는데 희소하지 않으니까 가격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하고 싶냐면 공기처럼 가격 발생 요인 중에 어느 하나만 있다고 해서 가격이 발생할 수 있다 하면 돼, 안 돼? 안 돼. 상호 이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해야지 가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그래서 무조건 시험은 오답은 2번 아니면 3번에서만 나오게 돼 있어요. 다음. 오른쪽에 163페이지 보니까 확인 박스에 가격의 형성 요인이 있어요. 가격 형성 요인. 요거는 이제 어떤 요인 때문에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느냐 이건데 잠깐 여기 주목합니다. 암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동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부동산 인근에 좋은 사립 중학교, 초등학교 들어선대.
그러면 이런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사회적인 요인. 또 이 부동산 인근에 도로가 빵 뚫린대. 그리고 공장이 들어선대. 이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이 지역에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지역을 투기 지역 또는 투기 과열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예, 자금 출처 조사를 해버린다니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갖다 가격 형성 요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격 형성 요인은 가격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친대요.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맹지가 있었어, 맹지가. 맹지는 도로가 안 붙었으니까 가격 발생 요인 중에 효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현재 100원이었어. 근데 도로가 빵 뚫렸어. 그러면 도로라는 어떤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이 물건의 희소성이 더 커질 수도 효용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쓴다는 거. 책에다 체크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6번, 7번 있는데요. 6번은 그냥 5번 지문 하나만 보면 돼. 그냥 6번, 5번 지문. 자, 가격 형성 요인은 가격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자, 6번 문제, 6번에 5번.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어때요? 맞다고 하세요? 네, 맞죠? 네, 됐고요. 시험은 이제 7번 위주죠. 7번 위주. 자, 틀린 거, 가격 발생 요인 틀린 거. 1번. 효용이란 그런 것이다. 이런 것은 오답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2번.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뿐 아니라 공법상의 제한, 소유권의 법적 특성도 대상 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 됐어요. 3번. 네, 이런 것도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지문이고 근래는 언급 안 해요. 4번. 희소성이란 그래. 그런 거야. 답은 이런 데서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5번. 자, 유효 수요는 부동산에 대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5번 틀렸죠? 틀렸죠? 네. 6번 하나 더 써놓으세요. 가격 발생 요인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가격은 발생한다. X. 5번, 6번에서만 오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6번. 가격 발생 요인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가격은 발생한다. X.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아무튼 7번 문제는 나오면 답은 5번 아니면 6번에서 오답이 나오게 돼 있다. 무조건. 무조건 그렇게. 자, 이제 어디 요약지 169페이지. 요번 주에 다음에 카페 있어요, 카페. 거기다 이제 강의를 좀 많이 좀 올려주려고요. 그래가지고, 계산 문제 특강했던 것도 좀 올려놓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특강했던 그 동영상 올려놓고 할 테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래요. 왜 째려보는 거야? 올리지 말까요? 제가 또 올려놓을 테니까 잘 활용하시고, 대신 평택 학생들은 못 보게 막아놓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사합니다 얘들 째려보고 있잖아.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강의 기출문제 특강하고 계산문제 특강, 요약지 강의 뭐 이런 거 좀 다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올라갈 테니까 나중에 좀 꼭 잘 반복해서 보시고 활용을 잘 하세요. 네. 자, 어디 요약지 169페이지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있는데, 자, 부동산 감정 평가는 부동산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볼까요? 이 부동산의 값을 알아보고자 하는 게, 가격을 알아보고자 하는 게 감정평가가 궁극적인 목적인데, 자, 저번 주에 이제 화요일 날은 이렇게 학교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바로 서울에 올라갔는데, 이제 아는 형이 이제 마곡지구에서 저 강서구 김포공항 옆에 거기서 이제 부동산 하길래 이제 거기를 한번 갔어요. 깜짝 놀랐어. 제가 그쪽 옆에 인천 계양이라는 데 계양역이라는 데 있어요. 그쪽에서 좀 살다가 이사 떠난 지가 한 6년 됐나? 그러면서 내가 분명히 그쪽을 알거든. 논밭이었거든. 갔더니 천지가 개벽에 있네. 와, 너무 깜짝 놀랐어. 그거 보면서 도대체 나는 뭘 하고 다니는지. 그리고 이런 걸 사놨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정말. 예. 아무튼 그래. 근데 진짜 너무너무 놀랬거든요. 근데 30평대 33평 4평 아파트가 8억 하더라고. 8억. 마곡지구에 8억 하더라고. 근데 이게 단지가 커가지고 앞으로도
뭐 조정기를 거칠지 모르겠지만 계속 오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배가 재밌는 게, 맨 처음에 이제 그 마법지구 해가지고 자기 이제 중개업자들끼리 그쪽 들어갈 사람들 모여서 뭐 해고해가지고 초창기에 들어갔대. 그래가지고 분양하고 나서 바로 피가 한 2, 3천씩. 그래서 좀 있으니까 한 3천씩 붙었다가 돼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중개를 했대. 그래가지고 분양권 중개하면서 양타 치면 600 이런 식으로. 근데 계속 오르더란 거야.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샀대. 얼마에 샀을까요? 1억이 샀대. 그래가지고 2억 8천에 팔아먹었대. 그래놓고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정말 그 생각하면 미치겠다는 거야. 1억이면 분양권 3개 사고 1,000만 원치 술을 먹어도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튀겼겠어요. 아무튼 그러더라고. 자, 봅시다. 거기는 보니까 8억이야, 8억. 3,000평. 그만해. 제가 자격증 따고 합격하고 나면요. 이제 앞으로 할 이야기에 계속 그런 얘기만 해야 돼. 합격하고 나면. 지금 공부 이야기만 해. 공부도 안 되니까. 8억인데, 우리 시골에 아버지 사는 전남 나주는요, 33평도 오래된 거는 7천만 원짜리도 있고, 지은 지 이제 한 몇 년 된 거는 한 1억 5천 하려나? 뭐 좀 그래. 사실라면 이야기 하세요. 네. 싸게 내 해줄게. 예. 제가 그래. 보세요. 그러면 한 2억 한다고 해봐. 똑같은 평형인데 이쪽은 8억, 이쪽은 2억이야. 그러면 자재가 다르냐? 뭐 그게 뭔 차이 있겠어? 예. 근데 가장 큰 것은 이게 몇 평이냐, 동양이냐, 남양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지역이 과연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그게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 있죠. 지역 분석. 지역 분석이라는 게 뭐냐.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주변 지역의 상황이 어떤 건지 알아보는 게 지역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정평가할 때는 부동산의 가격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이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변 지역의 상황을 제대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그러니까 시험이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다음, 그래서 그 주변 지역을 보는 게 지역 분석이고, 다음 개별 분석이란 말이 있어요. 개별 분석. 자, 그러면 똑같은 지역이라고 해봐. 똑같은 아파트 단지야, 똑같이. 근데 동양하고 남양은 선호도가 다르죠. 실제로 살면서도 굉장히 안 좋은 게 있죠. 저도 이번에 이제 이사 갔는데, 이제 집이 동양에서 처음에는 이제 뭐 지역을 잘 몰라서 그냥 갔는데, 여름 되니까 죽어버리겠더라고요, 이게. 바람도 잘 좀 덜 통하고, 햇빛이 내 방에 막 너무 들어와가지고. 근데 이제 이번엔 딱 남양해가지고, 이 화장실 얘기, 그 창문하고 우리 베란다 그 창문하고 딱 맞바람이 치는 거야. 그러니까 에어컨 안 틀고도, 시원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평형이지만, 그러니까 동양인지 남양인지 그 방에 따라서 또 다르고, 1층인지 9층인지에 따라 다르고, 또 집사를 가봤더니, 우리도 어떻게 했냐면, 딱 갔더니 어떤 집은 가격이 좀 싸요. 근데 더럽게 생겨서 집이. 이렇게 막, 관리를 엉망을 한 거야, 이렇게. 근데 또 우리 집 보니까 좀 더 비싼 거야. 근데 인테리어를 전혀 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이렇게 주부가 잘 사용한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똑같은 그 동에서, 똑같은 구조, 모든 게 똑같지만 관리 여하에 따라서 역시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 알아보려는 게 바로 개별 분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좀 이따 여기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하고 누구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잘하네. 대답 잘하네. 합격하겠네, 보니까. 합격하실 것 같아요. 합격은 하는 거죠.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누구나 합격할 수 있어요. 1년차 때 합격하느냐, 2년차 때 합격하느냐, 이게 이제 그 관건이지. 아무튼, 포기하지 않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먼저 이제 우리가 약속된 용어가 있어요. 이 주택, 이 부동산이란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자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평가해야 될 이 부동산의 이름을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약속한 용어가 있어. 뭐라 불러주냐면 대상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쓰자고 약속을 했어요. 사실 이 앞에 이제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냐면 감정 평가를 해야 할 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다라는 말이 생략됐는데 아무튼 줄여서 그냥 뭐라고 부른다? 대상 부동산. 자, 그럼 이제 지역 분석을 이제 할 거예요. 지역 분석. 지역 분석은 부동산 내부 알아보는 거예요? 외부 알아보는 거예요?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외부 요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그 동네. 요 동네를
근린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이다라고 불러줍니다. 무슨 지역? 인근 지역. 어디? 인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이 인근 지역은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냐, 속해 있지 않느냐. 그게 핵심이야. 속해 있다, 속해 있지 않다?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인근 지역은 평가 대상 부동산의 가격에 직접적인, 간접적인,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이번에는 평가 대상 부동산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 있어요. 용도, 기능, 가격 수준 면에서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유사지역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가 A지역이야, A지역. 유사지역. 근데 여기가 B지역이야. B지역도 유사지역이에요. 아무튼 유사지역이란 것은 평가 대상 부동산의 가격에, 평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유사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 써볼까요? 이런 지역을 유사지역이라 한다. 역시 이제 근래 물어본 것은 역시 인근지역 유사지역은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냐 속해 있지 않느냐 그거 물어보니까 유사지역은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아니한 지역이다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일단은 근래 시험은 아무튼 요거야. 근데 좀 되긴 했어. 그렇지만 이것도 중요해. 유사지역과 인근지역을 비교하면서 인접 여부를 가지고 따진단 말이야. 인접 여부를 가지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기출문제가 과거에 3개가 나왔는데, 자, 잠깐만. A가 유사지역이에요? B가 유사지역이에요? 둘 다 유사지역이야. 그러면 첫 번째. 유사지역은 인근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말한다라고만 한다면 B는 해당되지만 A는 해당 안 돼. 틀렸죠? 인접하지 않아도 상관없잖아. 그렇죠? 다시. 유사지역은 인근지역과 인접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면 A만 유사지역이고 B는 인접했으니까 유사지역이 아니다. 이것도 틀렸어. 그러니까 인접해야 된다, 인접하지 않아야 된다면 틀리는 거예요. 예. 인접 여부를 따지지 않는 거죠. 세 번째, 유사지역은 인근지역과 인접할 필요는 없다. 맞아요? 네. 맞죠? 네, 그렇게. 아무튼 요 정도 잡아주면 되겠고요. 이런 지역을 총망라한 지역을 뭐라 불러주냐면 동일 수급권이다라고 불러줘요. 동일한 수요 공급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권역이다. 동일 수급권 또는 딱 한 번 동일 시장 지역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동일 수급권을 토대로 자, 이 부동산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그래. 자, 어디 평가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이름을 우리는 어떤 용어를 쓰기로 약속을 했다? 대상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약속을 했다. 대상 부동산. 예. 그러면 자, 지역 분석이라는 게 있고 개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제 욕심대로 강의를 한다면 제 요약집 순서에 맞춰서 강의를 하면 좋겠지만 일단 책에 우리 문제풀이 하니까 문제집에 있는 문제에서 풀어주는 방향대로 제가 강의를 할 거니까 그냥 이대로 할게요. 근데 좀 이따 뒤에서 다시 또 이것저것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는 하나만 잡읍시다. 지역 분석은 부동산 내부 요인, 외부 요인. 외부 요인 알아보는 거죠? 자, 개별 분석은 부동산 자체를 보니까 내부 요인, 외부 요인. 내부 자체적인 요인 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지역 분석은 도대체 어디를 분석하는 것이냐. 개별 분석은 어디를 분석하는 거냐. 이걸 잡아야 되는데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주변 지역의 뭔가를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이에요.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뭔가를 알아보는 게 개별 분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요약지 169페이지 그 하단부에 표이지 않습니까? 표에 있는 내용 다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별표에서 답이 나와. 틀린 거 고르시오 할 때. 그러면 첫 번째 선후관계를 따져보자. 선후관계를. 자, 누구 먼저 한다? 지역 분석 먼저 한다. 그래서 지역 분석을 먼저 하면서 지역 분석에서는 뭔가를 지금 알아보려고 하냐면요. 그 지역의 특성은 어떻고 일반적인 표준적인 이용은 어떤지 지역 분석에도 먼저 알아보려고 그래요. 근데 지역 분석이 뭐냐? 이 주변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네. 직장들이 많구나. 그래서 주로 상업지로 이용하고 있구나. 그런 거 알아보려는 게 지역 분석이에요. 뭐의 상태를 알아보는 거야, 지금? 지역에. 이 지역 분석을 토대로 세 번째는 뭘 판정하려고 하냐면 이 주변의 대략적인 시세, 가격 수준 정도를 여기서 결정하려고 그래요. 이 주변 지역은 주로 상업지로 이용되고 있으니까 평당 시세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라고 알아보는 게 바로 지역 분석이에요. 그럼 어디?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이 물건의 구체적인 가격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했어, 안 했어? 안 했고 주변 지역의 대략적인 시세만 알아보고 끝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역 분석을 토대로 개별 분석을 나중에 하거든요. 개별 분석은 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이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의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결정하고 끝난다. 이게 바로 개별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값이 결정이 되는 게 무슨 분석? 개별 분석이죠? 그래서 이제 봐봐요. 제일 잘 나오는 오답이 3개가 있는데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에 비해서 선행한다 하면 돼, 안 돼? 지역 분석 먼저 하고 개별 분석 하는 거죠? 틀렸죠? 다음. 지역 분석으로 대상 부동산에 뭘 알아본다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벌써 틀렸어요. 더 이상 끝에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역 분석은 그 주변 지역의 뭔가를 알아보는 건데 지역 분석으로 대상 부동산에 뭔가를 잡아내겠다 하면 말이 돼, 안 돼? 틀렸어요. 그래서 지역 분석으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알아본다 틀렸고 지역 분석으로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 알아본다 틀렸어요. 요거 오답이 제일 잘 나와요. 또 개별 분석으로 지역의 뭔가를 알아본다 맞아 틀려? 틀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근데 시험이 어렵고 말고 이런 건 없죠. 맨날 나오는 게 나오는 거니까. 근데 순간 놓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은 어디를 분석하는 건지 명확하게 잡고 와야 돼. 지역 분석은 어디를 분석하는 거예요? 주변 지역의 뭔가를 분석하는 거예요. 개별 분석은요. 대상 부동산의 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어요. 네, 어디 문제 좀 풀어볼까요? 자, 일단 8번 가봅시다. 8번. 감정평가 지역 분석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역 분석이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특성이 무엇이며 전반적으로 그 특성이 지역 내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맞죠? 2번. 지역 분석은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하는 지역 내의, 지역 내의, 부동산의 표준적인 일반적인 이용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가격 수준 정도를 판단하는 작업이다. 맞네요? 맞죠? 다음 3번. 지역 분석은 그 지역에 속하는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중심으로 아닌데? 이게 표준적인 이용을 통해서 가격 수준을 알아보는 거고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보자 하는 것은 개별 분석이죠? 섞였죠? 3번 틀렸어요. 4번. 지역 분석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부동산의 가격은 그 부동산의 표준적인 이용을 전제로 하여 파악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당해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대상 부동산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최유효 이용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학생이 저한테 한번 뭐 좀 봐주래. 알았다 하고 가는데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래. 딱 눈 떴어. 그랬더니 이 건물 실내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건물 실내 구조를 보니까 자기가 단란주점을 이용하고 싶대. 어떻네? 내가 보니까 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건물 자체적으로 보니까 단란주점 용도로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더라고. 그런다고 해서 지금 방금 이 상황은 지역 분석을 했어요? 개별 분석했어요? 개별 분석했죠? 그러면 이 건물 자체적으로 봤을 때 단란주점으로 이용하는데 하자가 없다고 하면 무조건 이용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주변이 보니까 전부 주택가야. 주택가 한가운데 단란주점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죠. 걸리면 이혼당하니까 안 되겠죠. 근데 주변 지역이 전부 다 유흥업소들이 밀집돼 있어. 그 한가운데 단란주점이 있으면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이용 아닌가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알아보려면 그 부동산 내부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몰라. 주변 지역의 상태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 분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5번.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이다. 맞죠? 맞긴 맞는데 사실 5번 지문은 잘 안 나와요. 5번 지문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감정평가에서 더 잘 나오지. 외부유가 기억나세요? 왜 지역 분석해야 되냐면 부동산은 부동성, 인접성이 있으니까 이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역, 외부로부터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예, 외부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 주변 지역을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5번 지문보다는 부동성과 인정성 때문에 부동산은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그 지문이 오히려 더 잘 나오죠. 아무튼 맞아요. 네, 답은 3번 틀렸네. 다음 9번 문제. 지역 분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예, 어디? 1번. 지역 분석의 대상이 되는 지역 분석으로서 대상이 되는 특히 중요한 지역은 인근 유사 동일 수도권 됐고요. 2번. 유사 지역은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래. 맞아 틀려? 속하지 않은 지역이죠? 이건 인근 지역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니까 시험에 이거 은근히 나온단 말이야. 이게 유사 지역과 인근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이냐 이걸 잡아내야 돼. 이거를 2번 틀렸죠? 네. 다음 그러니까 이제 1번 맞고 2번 틀렸고 3번 5번 이런 거는 이제 요즘에 잘 안 나오긴 하던데 아무튼 인근 지역의 사회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유동적이 아니라 고정적이 아니고 고정적이 아니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 틀렸고요. 예. 다음 5번도 마찬가지야. 인근 지역의 지역적 범위는 고정 경기가 아니대요. 틀렸죠. 4번 인근 지역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지역 부동산의 가격 수준 판정이 용이해질까요? 아니겠죠. 신뢰도가 낮아지겠죠. 예. 분석 범위가 좁을수록 너무 직접적인 가격 형성에 어떤 서로 영향을 주는 지역이고 넓으면 더 애매모호해지겠죠? 틀렸어요. 네. 다음. 일단 10번, 11번은 좀 이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14번 볼게요. 뭐 나머지는 또 계속 똑같은 게 나오니까 14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개별 분석은 당해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에 장래 동향을 명백히 하고 문장 끊어. 지역 분석은 지역적 특성하에 당해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둘이 바뀌었어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라는 용어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틀렸어요. 네. 다음 2번.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을 명확하게 하고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이고 문장 끊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하여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것이다. 맞죠? 네. 3번. 개별 분석은 전체 광역적인 개념 문장 끊어. 틀렸죠? 지역 분석은 부분 국지적 개념. 틀렸어. 둘이 바뀌었나요? 네. 바뀌었어요. 틀렸고. 4번. 일반적으로 개별 분석을 먼저 하고 개별 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지역 분석은 지역 분석 먼저 하고 지역 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개별 분석해야 되겠죠? 역시 바뀌었어요. 5번은 이제 2교시 때 바로 나올 텐데 혹시 그래도 우리 지금 다 배운 적 있지? 적합변칙, 균형변칙 배운 적 있었죠? 적합변칙은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 어울리냐 그렇지 않느냐 이 외부 요인 가지고 알아보는 거고 균형변칙은 부동산 내부 자체적으로 설계 설비가 충분하느냐 부족하느냐 언밸런스느냐 그거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 어디? 지역 분석 외부니까 균형변칙, 적합변칙. 적합변칙. 요거는 균형변칙이죠? 그러면 나온 김에 하나 더 물어봐도 될려나 모르겠다. 감가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가 있죠? 자, 그러면 지역 분석은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외부적이니까. 요거는 기능적 감가. 요거 2교시 때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5번도 보니까 지역 분석은 균형의 원칙과 관련돼 있고 개별 분석은 적합변칙과 관련돼 있다. 바뀌었나요? 바뀌었어요. 틀렸어요. 네. 맞는 것은 몇 번? 2번. 자, 다시 이제 10번, 11번 볼게요. 10번, 11번. 가끔 시험에 나오거든요. 가끔. 그래서 이제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약지 172페이지를 펴놓고 저번 주에도 생애주기 수명인상 한번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뭐 배웠어요? 저번 주 언제 성장기 성숙기 했어? 이번 주 할 건데, 저번 주 언제 있어? 저번 주는 건물의 생애주기 했고,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그거 했고, 이제 오늘은 인근적인 생애주기 할 거예요. 이제 비슷한 개념이야. 이제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서 뭐 유년기, 뭐 소년기, 뭐 청년기, 장년기 거치고 노년기를 거쳐서 생을 마무리하고 끝나는데 건물도 도시 지역도 인간이 만들었죠. 이런 건물이나 도시 지역은 인간이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잘 가다가 40년 지나니까 노후화돼.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새롭게 뭔가 시작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생애주기라고 그래.
그래서 저번 주는 건물의 생애주기 배웠어요. 건물의 생애주기. 그러니까 우기면 안 돼. 뭐라 한 건 아니었고. 또 물어볼까?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있었죠? 건물의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안정 단계. 건물의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는 신축 단계. 적극적인 유지 수선을 해야 되는 단계는 안정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 상태가 지금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아요. 아주 불안정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불안정하니까 진도를 더 이상 나갈 수 없어. 잠깐 휴식했다가 좀 합시다. 휴식했다가. 예.